한국교회 청소년 10명 중 4명이 구원을 확신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총신대학교 김영우 전 총장이 총신대 이사회를 상대로 청구한 소청 심사가 연기됐습니다. 역대 7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잠시 후 진행됩니다. 어떤 논의가 진행될지 관련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세계 성서공예연합회가 지금까지 모두 692개 언어로 성서를 번역해냈다고 밝혔습니다. 장애가 있지만 미술 분야에 특별한 재능이 있는 발달 장애인들의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다음 세대와 청소년 사역자들의 신앙인식과 관심사를 조사한 설문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다음 세대 10명 중 4명이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설문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고 청소년 사역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김주련 기자입니다. 월간 교회 성장이 전국 30개 교회의 청소년 356명과 사역자 4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구원에 확신이 있느냐는 질문에 청소년 37.7%가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고 4.3%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앙생활과 관련한 질문에선 응답자 절반 이상의 아이들이 성경을 거의 읽지 않았고 10명 중 7명은 기도를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간 교회 성장은 아이들의 말씀 읽기와 기도 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구원의 확신 문제와 함께 생각해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소년 사역자들이 사역 방향에 대해 고민해볼 만한 항목도 눈에 띕니다. 설문에 참여한 아이들은 교회에서 가장 즐거운 프로그램으로 맛있는 것 함께 먹기와 놀이공원 등 외부 활동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하기 싫은 프로그램으론 공과 공부를 택했습니다. 군산드림교회 교회학교 총디렉터로 8년간 사역 중인 이정현 목사는 말씀을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둔 공과 공부보단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활동을 기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딱 이원화해서 공과는 싫은 거, 먹고 노는 것은 재미난 거 이렇게 분리할 것이 아니고 공과 시간 자체를 애들이 좋아하고 애들이 원하고 눈높이에 맞는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약간 디자인을 바꾸면 충분히 효과적으로 이걸 두 개 다 살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청소년 사역자들은 사역의 힘든 점으로 아이들과 함께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정현 목사는 교회가 사역자들의 업무 구조를 전담 부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아이들을 향한 사역자들의 마음가짐도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목사는 교회가 목회 방향을 다음 세대에 맞추고 아이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구조를 미리 구축해 놓는다면 부모와 아이들이 먼저 교회를 찾고 아이들의 신앙도 자연스레 성숙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주련입니다. 교육부 징계에 불복하는 김영우 총신대 전 총장의 소청 심사가 연기됐습니다. 소청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리더십 공백이 장기화되는 데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 측은 10일 김영우 전 총장 청구인 측에서 참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소청 심사 연기를 신청했다며 다음 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소청은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게 돼 있어 늦어도 4월 중순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불가피한 경우엔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연기 신청으로 심사가 다시 미뤄졌습니다. 몇 시간 뒤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담을 갖습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40여일 만에 한미 두 정상이 만나는 건데요. 비핵화와 관련된 한미 간의 이견을 좁히면서 북한을 움직일 방법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1박 3일간의 일정으로 출국한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전에 먼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잇따라 만납니다. 이후 미국 현지 시간으로 11일 낮 12시, 우리 시간으로는 잠시 뒤 12일 새벽 1시경 트럼프 대통령과 약 2시간에 걸친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담에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 깊은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최종 목적지에 대해선 한미 간 의견이 일치돼 있지만 과정에 대한 이견을 좁히는 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번 정상회담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해소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도 북한 제재 문제에 대해선 미국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고 미국도 계속 같은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북한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노동당 정치국 회의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최고인민회의 등 이례적인 연쇄회의를 열어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자력 갱생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전략 노선을 관철하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정치국 회의에서 대미 비난 발언이나 핵 관련 언급이 없었던 점도 주목됩니다. 구티비 뉴스 홍의연입니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가 지금까지 모두 692개 언어로 성서를 번역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전 세계 약 56억 명이 모국어 성경을 갖게 됐습니다. 대한성서공회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성서공회들은 지난 한 해 동안 66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냈습니다. 이를 포함해 지금까지 총 692개 언어로 성서가 번역된 겁니다. 이는 구약과 신약이 모두 번역된 사례와 단편 성서 번역 사례를 포함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단편 성서조차 없는 언어가 3,988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 세계 언어는 7,350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아직도 3,988개 언어를 사용하는 15억 명의 사람들이 모국어 성경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며 전 세계 성서공회들은 이를 위해 2038년까지 1,200개의 번역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 마이클 페로 총무는 성서 번역을 통해 모든 이들이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사명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장애가 있지만 미술 분야에 특별한 재능을 보이는 이른바 서번트 증후군 작가들의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발달장애인 작가들의 자유로운 시선과 무한한 가능성이 엿보이는 다양한 작품이 눈길을 끕니다. 그림으로 세상에 나오다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마련됐습니다. 이번 전시엔 서번트 증후군을 갖고 있는 작가 12명의 작품 2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작가들은 재단이 제공하는 미술 교육과 창작 활동을 통해 미술 작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미랄복지재단 정영석 상임대표는 이번 전시가 발달장애인 작가들에겐 세상과 소통하는 기회를, 대중들에겐 일상적인 시선을 벗어난 감동과 흥미를 제공할 것이라며 작가들의 작품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림으로 세상에 나오다 전시는 오는 29일까지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도 지역을 향한 한국교회의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크리스천 연예인들도 이에 동참하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화재로 집과 터전을 잃은 강원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기부 행렬을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대표적인 크리스천 부부로 알려진 차인표 신혜라 씨는 1억 원을, 배우 박신혜 씨는 3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또 배우 한혜진, 정경호, 송중기 씨가 선행에 앞장섰고 가수 옹성우, 윤두준, 준호 씨도 기부를 통해 온정을 전했습니다. Give me faith to trust what you say. There's your God and your love is so great. I am broken inside. I give you all of my life. 다음 소식입니다. CCM 그룹 디아코니아가 교회 학교를 바로 세우기 위한 순회 찬양 예배를 진행합니다. 이번에 드려질 정기 찬양 예배는 디아코니아 미니스트리란 이름으로 열립니다. 디아코니아는 인천 지역을 시작으로 안산, 시흥, 부천 지역을 순회하며 교회 학교를 세워가려 한다며 다음 세대가 학교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역사가 임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5인조 혼성 블랙가스펠 그룹 디아코니아는 2017년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출신의 청년들이 모여 결성됐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2017년 4월 첫 싱글곡 원띵으로 기독교 문화사역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 U&I가 새 앨범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미니 앨범 유스컬처는 말씀을 기반으로 제작됐지만
다음 세대도 함께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요소를 담아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미국과 캐나다, 호주, 몽골에서도 영상 촬영과 앨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총 2년에 걸려 제작된 앨범이라고 하는데요. UNI는 교회학교 청소년의 수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다음 세대가 다시 복음 앞에 되돌아오길 소망하며 이번 앨범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청각장애인이란 이유로 렌터카 대여를 거부하는 것은 차별이란 판단을 내렸습니다. 렌터카 업체는 차량 경고음과 엔진 시동음을 들을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청각장애의 경우 자동차에 블록 거울만 부착하면 된다며 장애인에게 차량을 대여할 수 없다는 주장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렌터카 업체의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과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에게 지도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세청이 인기 유튜버와 유명 연예인, 해외파 운동선수 등 고소득 사업자의 탈세를 겨냥해 세무조사 칼을 빼들었습니다. 막대한 수익에도 변칙적으로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신종호황 고소득 사업자 176명을 상대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겁니다. 국세청은 한국은행과 관세청,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과세 금융 정보를 수집해 탈루 혐의가 짙은 사업자들을 추려냈습니다. 또 가족을 포함한 관련 인물까지 조사 대상에 넣어 이들의 재산 형성 과정과 편법 증여 혐의에 대한 자금 출처 등을 꼼꼼히 살필 방침입니다. 우리나라 50대 브랜드의 가치총액이 15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브랜드가 발표한 베스트 코리아 브랜드에 따르면 전년보다 4.2% 증가한 총 152조 원입니다. 기업별 브랜드 가치는 삼성전자가 66조 4천억 원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고 현대차와 기아차, 네이버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작년보다 36.5% 증가하며 상승폭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인터브랜드는 높은 성장률을 보인 브랜드들은 경쟁과 변화에 대한 민첩한 대응, 경쟁력 확보, 성장 기회 확대 등의 공통점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역과 청량리역으로 이원화돼 있던 강릉선 KTX 출발역과 종착역이 서울역으로 일원화됩니다. 강릉시에 따르면 코레일은 운행 체계를 개편해 오는 15일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현재 주중 강릉선 KTX 운행 횟수는 강릉 방향 하행선 기준 18회로 이 중 서울역 출발은 10회, 청량리역 출발은 8회입니다. 또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5시 이후에 청량리역에서만 출발해 서울역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시 관계자는 강릉선 KTX 이용률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교회연합과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북한에 억류 중인 선교사들의 조속한 석방을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회 관계자는 조만간 날짜를 확정할 계획이라며 북한에 억류돼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북한에 억류돼 있는 우리 국민은 모두 6명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아 평화 손잡기 운동을 예고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소망하며 진행되는 이번 운동은 이달 27일 오후 2시 27분에 강화부터 고성까지 이어지는 DMZ 평화순례길에서 진행됩니다. 평화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과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석자들은 손을 잡고 인간띠를 이을 예정입니다.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과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린 높은 뜻 연합선교회 전 대표 김동호 목사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류 전 위원이 김동호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김 목사는 류 전 위원이 2017년 11월 포항 지진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하늘의 준엄한 경고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무당이 하는 소리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벚꽃과 함께하는 힐송 콘서트가 오산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에서 열립니다. 13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이번 콘서트는 말씀과 워십, 찬양으로 꾸며집니다. CCM 듀오 사랑이야기, 첼리스트 이예송, 피아니스트 정태민, 바이올리니스트 강유경 씨 등
다수의 아티스트가 무대에 오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